2015 평창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홍천군에서 2015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여수시, 웅천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산시에서 평생학습 도시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1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한국 여행을 취소했던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가 하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의 방한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에는 다시 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2015) 평창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생명의 약동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국제미술축제의 장이 될 평창 비엔날레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2015 평창 비엔날레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내빈과 출품 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초등학생 합창단 프리모 주니어 콰이어를 시작으로 행위예술가 신용구, 동해안 호적산조협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2015 평창 비엔날레의 주제는 생명의 약동 엘랑비탈입니다. 진화를 창조하며 약동하는 생명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함축하는 주제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내면의 파노라마, 기운생동, 위대한 일상의 소주제로 현대미술을 통한 힐링과 교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평창 비엔날레는 평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소통과 힐링의 예술을 선사합니다. 올해는 생명의 약동을 주제로 회화, 조각, 미디어 분야, 국내외 작가 5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전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I came from Brussels. I see. It was a long trip, but I'm super happy to be here. I see. It's my third time in Korea. Ah, I was in residency before, all right. and so I'm really happy to be back as well, and okay. To be able to show some of the work I made during my residencies in Korea here as well. So yeah, so far it's been super nice.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배우 김영호의 사진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5 평창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영호는 엘랑비탈, 이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만의 감성을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시한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요. 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어쨌든 가운데서 그 신경을 써주고 네. 또 비엔날레가 이렇게 아주 알차게 잘 준비된 거에 대해서 네.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 평창 비엔날레는 주제전과 특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서 펼쳐지는 주제전 이외에도 포스트 박수군전, DMZ 별곡 등이 평창, 춘천, 양구, 강릉, 속초 등 강원도 전역을 돌며 순회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포스트 박수군 특별전은 10월 29일까지, DMZ 별곡은 12월 22일까지 길게 진행되는데요. 지역별 자세한 전시 일정은 2015 평창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 엘랑비탈은 강원의 약동이라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예술축제, 엘랑비탈의 땅 평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 성대하게 막을 올린 2015 평창 비엔날레. 자연과 대중이 함께하는 예술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평창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2일 봉평 5일장을 방문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 학회 포럼이 열리는 평창으로 오는 길에 봉평장을 들렀는데요.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맛보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특색 있는 휴가를 체험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 학예 포럼이 열리는 평창으로 오는 길에 전통시장인 봉평장을 들러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맛보고 특산품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특색 있는 휴가를 체험했습니다. 시장에서 밀짚 모자를 구입해 휴가룩을 선보인 허 회장은 봉평장의 마스코트로 떠오른 황소 천지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시장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이호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이름을 따온 허생원 장터길을 따라 이어진 먹거리 가게와 농산물 가게에서 오색 찐빵, 메밀차, 찰옥수수 등을 즉석에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안내로 직접 국수틀을 누르며 메밀국수를 뽑아보기도 하고 방앗간에서 떡 매치기도 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허 회장은 시장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국내 여름 휴가 보내기, 해외 고객 초청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들도 국내 휴가를 갈 때 봉평장처럼 개성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색다른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천군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발대식은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 참가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3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김정열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승락 홍천군수, 허남진 홍천군의회 의장의 축사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취업지원센터와 안전보건공단, 홍천군 소방서에 어르신 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을 비롯한 업무 진행 시의 안전교육과 기본 소양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홍천군은 매년 지역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신규 사업은 우리마을 문화재 지킴이 사업으로 관내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홍천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 군을 알리고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안정된 소득 활동을 기대하는 한편 일상의 활기를 되찾아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첫 시작을 알리는 삼태기 마을 물장구 축제가 지난 7월 25일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했습니다. 오전 10시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홍천군 남면 제곡리 마을회관 앞 광장의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마련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축제를 찾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난타 공연에 이어 이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격려사, 축사가 있었으며 오후 순서로 마련된 주민 놀이자랑, 춤과 함께하는 물놀이 행사가 진행돼 잊지 못할 추억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홍천군 남면 제곡리는 국내 최초의 현대 무용가인 최승희 선생의 고향 마을로서 사물놀이와 난타, 춤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삼태기 축제에 와가지고 다양한 옥수수도 먹고 떡도 먹고 전도 먹어서 좋고요. 그리고 물고기 잡기도 해서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1회 물장구 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고 전하는 한편 춤의 고장인 이곳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관광의 메카를 꿈꿔온 포항시가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동양건설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도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20일 해양수산부의 두오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동양건설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포항시는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동양 건설 산업은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포항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항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첫 민간 제한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46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원 전면 해상 22만 제곱미터 면적에 요트 200척 규모의 계류 시설과 클럽하우스, 수리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대1로 밀착 지원할 매니저들이 위촉됐습니다. 지역 R&D 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23일 있었던 유망 강소기업 프로젝트 매니저 위촉식과 기업 지원 설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소속의 석박사급 연구원으로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과 1대1 매칭을 위해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지역과 중앙정부 R&D 공모사업 등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연구기관의 R&D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설명회도 함께 열려 정책자금, 인력, 금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 항말 개발 사업 대상지로 여수시, 웅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시 웅천은 여수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앞으로 방파제 등의 기반 시설 조성 비용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늦어도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사업 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에 연인원 기준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11곳 등 전국에서 155개의 학교가 참여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과 공연,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산시가 지난해 평생학습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20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산시는 생활 속의 배움터로 동네마다 감동하고 생동감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배달 강좌 런앤런 등을 통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현,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조성, 생애 단계별 필요한 맞춤형 교육, 학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수립을 위해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 최훈실 국가평생진흥원장을 좌장으로 한 4명의 토론자와 기조 발제자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성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민 행복형 학습도시 유형 추구를 비롯해 학습 시민, 학습 마을, 학습 도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 것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학습하는 시민, 학습하는 가족, 학습하는 마을, 학습하는 지역사회가 전제되는 학습하는 도시가 된다면 튼튼해질 것이다. 또 오산 성인장애인 씨앗학교의 강경남 사무국장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정규교육 과정을 못 받으니까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직업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오산시의회 의원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노년층의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지역 대학과 연계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 목공, 제빵 등 청년 실업과 중장년 노년들의 일자리 직업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강신원 한신대학교 교수, 안현주 평생학습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한편 오산시는 이날 제시된 토론의 대안들을 종합해 오는 9월 오산시 평생학습 도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동별 복합문화공간 확대에 나선 가운데 그 첫 신호탄인 소사 어울마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취약했던 소사 본동에 주민 누구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문화사랑방이 탄생한 셈인데요. 시는 앞으로 문화와 생활이 결합된 새로운 부천형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사 어울마당이 최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사 어울마당은 소사본동의 소세울 미래캠프 공간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2층 건물에 북카페와 생활문화예술 연습실, 공연 무대,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북카페에는 3천여 권의 만화책과 학습 만화 도서를 비치하고 작가방엔 두 만화 작가가 입주해 상시 캐리커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부천의 대표 문화 자원인 만화를 접목해 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사 어울마당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한편 시는 이번 소사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도당 어울마당, 심곡 어울마당 등을 차례로 준비 중이며 각 동별 복합 문화 공간을 확대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마을 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여름의 신나는 판타지 여행, 제1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월드 프리미어 상영이 대폭 늘면서 장르 영화 프리미엄 쇼케이스라는 비판의 모토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제19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폐막식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폐막식 전 마련된 레드카펫 행사에는 국내외 영화인과 관계자들의 아쉬운 발길이 이어졌고 폐막작, 퇴마, 무녀굴의 배우 김성균과 차혜련, 유선 등이 참석해 비판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상작도 발표됐습니다. 공식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장편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홍콩 옹자광 감독의 기항지가 수상했습니다. 감독상은 뉴질랜드 프랑소와 시마드 감독 등이 연출한 터보키드가,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살인사건의 배우 치노 다린과 기항지의 제시 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9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45개국 235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공포와 엽기, SF, 서스펜스, 액션 등을 모두 아우르는 판타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으로 유럽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판타스틱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64편의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통해 비판의 세계적 위상을 입증했으며 전체 301회 상영분 중 132회가 매진되며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사는 인류가 수렵 생활을 청산하면서 식량 확보에 거의 유일한 길이 됐는데요. 구슬땀 흘리며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우리 인류 DNA에 이미 깊이 각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회색빛 콘크리트를 떠나 태고적 평화로웠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황윤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에서 오미자와 명희농사를 짓는 황윤규 씨의 귀농귀촌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홍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귀농귀촌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그들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홍천군 서성면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오미자와 명이나물 재배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의 귀농귀촌 이야기 주인공 황윤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귀농을 하게 된 동기는 유년 시절부터 농촌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농촌에서 마치고 사춘기 이후는 도시 생활을 쭉 한 40년 이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언젠가는 내가 유년기에 그 생활했던 농촌에서 제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퇴직 전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가 급기야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곳 홍천에서 귀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에 계신 아버지와 홀로 농사를 일궈 오신 어머니를 보며 자란 황윤규 씨는 유년 시절부터 농촌이나 농사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농사에 대한 꿈과 확고한 신념이 귀농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홍천에 자리를 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수도권하고 거리, 접근성, 교통편 이런 것이 가장 알맞는 지역으로 생각됐고요. 이 서성면에 있는 부동산 몇 군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기도 했는데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택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천군은 그야말로 황윤규 씨가 생각하는 귀농의 입지 조건에 딱 맞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도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농촌 정서에 적응하기가 꽤 힘드실 거예요. 농촌이라는 곳은 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모든 생계 유지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귀농 예정자분들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나가겠다는 확고한 자기 신념과 열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귀농을 한 뒤 주민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마을의 인터넷 회선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개선하는 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런 진심이 통해서인지 지금은 홍천군 오미자 연구회의 리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5년 차부터는 제가 생산하고 있는 오미자가 출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가 이제 우선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것이고, 향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천에서 재배되는 오미자 물량을 저 나름대로 직접 현지에 가서 MOU를 통한 판매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군수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키워온 귀농귀촌의 꿈. 황윤규 씨가 흘리는 땀방울들로 채워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길 기원합니다. 여름철 보양식, 바로 메기죠. 이 메기를 테마로 한 양평 메기수염축제가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95일간 수미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미꾸라지와 메기를 잡는 체험과 뗏목을 타고 떠나는 수중 생태 탐험,
그리고 모래와 황토를 이용한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주말 가족과 함께 맨손으로 메기를 잡은 뒤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으뜸인 메기 매운탕을 함께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5 남해 뮤직 페스티벌이 천혜의 자연을 품은 남해에서 7월 마지막 날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바다의 경치를 여유롭게 즐기면서도 음악과 함께 핫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름처럼 해변 축제이니만큼 미녀와 미남이 많이 모이는 축제라고 합니다. 약 1000동가량의 텐트촌은 물론이고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뮤지션과 DJ들 역시 다양해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과 음악 그리고 섹시한 비키니가 어우러진 축제에서 뜨거운 여름을 더 핫하게 즐겨보세요. 여름철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유행성 눈병 환자 수는 45%나 증가했습니다.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바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눈병이 자칫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눈 건강 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